귀신을 공포 없이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눈동자에 흰자가 없어. 그냥 까매. 그리고 무표정한 그 표정에 정말 눈, 코, 입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무섭게 쳐다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그 자체가 무서웠고, 그 사람을 마주하고 이 망자가 여기 있는데, 서 있는데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었던 거야. 너무 무서웠어. 무서워. 근데 너무 무서워. 저 귀신이 너무 무서워. 그런데 내가 마지막 넋을 건질 때 내가 따라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화연신고 옥한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무당 스님이잖아요. 이 길을 얼마나 혹시 무속행위를 해오면서 길을 와주셨나요? 근데 딱 한 만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선생님이 귀신을 상대하는 무당 선생님이다 보니까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수살기입니다. 제가 주워 듣기로는 물귀신이라고 흔히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본 적 있고 느껴본 적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날의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살기를 처음 본 건 한 12, 3년? 13년 전? 13년 전에 봄이 이제 완전한 봄이다 라고 하는 계절이었던 것 같고, 나도 막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싶어서 막 이렇게 좀 떠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날 오시는 손님이 뭐 내가 전화로 예약을 받았으니까 여자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예약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냥 내가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 이런 무서운 느낌 있잖아요. 그런 무서운 감정이 들면서 불안하면서 뭔가가 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몸 자체가 장마철에 이렇게 습한 꿉꿉한 뭐 이런 그냥 그냥 느낌이 그래서 체온 자체가 화창한 봄 날씨인데도 되게 장마철 같고 내 몸이 찌뿌통하고 뭔가가 기분이 싹 좋지 않은 그 예약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강도는 점점 커진 그런 느낌? 손님이 예약 시간이 돼서 왔는데 딱 문을 열기 전부터 그 사람 이제 맞이해야 되잖아. 그때 내 몸에 내가 느끼는 이런 즐기는 슬프다, 무섭다, 두렵다, 근데 되게 몸이 축축하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다가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그냥 딱 얼굴 보자마자 그냥 내가 살고 있었잖아. 근데 그냥 내가 죽었다면 죽고 난 이후에 내 감정이 슬픔이 이런 거라면 이건가? 라고 할 만큼. 그래서 앉으세요 하고서 점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점을 보고 있는데 신발을 벗고 있는 그 위치 정도의 수준, 거기에서 그냥 슬퍼. 누군가가 울고 있어. 그런데 한눈에 봐도 여자라는 느낌을 딱 들었고, 얼마 안 된 것 같은 정말 거울로 딱 선명하게 보이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인다라는 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망자라는 거지. 근데 이 망자가 점을 보는데 왜 따라왔을까? 귀신이 보였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런데 그 망자가 딱 들어왔는데 그 망자가 정말 TV에서 보는 것처럼 물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아닌데, 그 망자를 딱 본 순간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덜덜덜덜 떨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수영하고 바깥에 나오면은 이렇게 막 떠는 그런 느낌이잖아. 덜덜덜덜 떨어. 그래서 한눈에 딱 알았지. 물에 빠져 죽은 수살기구나. 그러나 우리한테는 수살기라고 내가 하지만 형제지간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일원인데 수살기다라고 하면은 그렇잖아. 그래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망자가 따라 들어오는데, 이 양반의 이 슬픔이나 이 형태가 얼마 안 된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단번에 언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 언니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그냥 심장으로 훅 하고 들어와. 뭐가요? 그 망자가. 귀신이 실린 거구나. 이 제갓집이 언니예요 하는 순간 망자가 훅 하고 들어오는데 그 손님의 눈을 쳐다보는데 계속 눈물이 나. 그리고 누군가를 계속 원망을 해. 근데 딱 인간이야. 나의 삶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느 대상자의 인간을 갖다가 계속 원망을 해. 그러면서 이거는 뭔가가 딱 홧김에 또는 아니면 그 순간은 홧김일 수 있지만 오랜 세월 뭔가가 참고 참다가 내가 누군가와 말다툼에 자살기라는 거는 그냥 딱 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들어온 감정으로 인해서 자살기구나. 그런데 수살기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보신 거네. 그렇지. 그래서 이분한테 그분의 이제 조상의 이제 죽은 망자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또 이분의 그 한 해 운때 요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남편을 점을 봐주는데 남편이 크게 사고수가 있는데 이거는 망자가 들어온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연결성이 있구나. 이 사고와는 연결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망자의 천도제를 꼭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점사 내용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물론 언니가 불쌍하긴 하지만 남편의 사고수가 더 걱정이 됐겠지. 근데 그걸 앞전에 죽은 언니 얘기가 언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한 거지 나한테. 천도제를. 그래서 이 수살기는 그냥 병이 걸려서 아니면은 그냥 나이가 먹어서 죽은 이의 망자님을 천도를 하는 일보다 이 자살기라든가 수살기의 천도제는 굉장히 이 제자도 되게 위험할 만큼 정말 꼼꼼히 뒤탈 없이 정말 완벽히 해야지 되는 게 난 이런 천도제라고 보거든. 그래서 왜 이 지금 현재 이승을 떠난 이 망자의 수살기가 현재 지금 살아있는 인간의 사고수와 왜 연결이 있을까? 그래 어찌됐든 간에 애기니까 천도제를 하면 이 사고수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나도 오케이 하고서는 이제 나를 잡고 하는데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섭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구슬하기 전에 할머니가 이거는 그냥 천도제가 아니라 그 장소에 가서 넋을 건져야 된다 라고 공수를 받은 거지. 그래서 한 번도 넋을 건져보지 않은 나는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동원하에 그 장소를 간 거야. 거기가 지금 기억에 충청도 어느 저수지였어.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갔는데 그 장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체가 여기에서 발견했다. 그런데 떨어진 위치는 정확히 모른다라고 동생분은 얘기를 했어. 그래서 거기를 딱 이제 차를 세우고 딱 들어가는데 공통점은 그거야. 갑작스러운 이 사람이 죽은 그 장소는 인간이 내가 가는 데에도 주변이 잡스러운 귀신들이 어수선해. 잡기가 많다. 귀신이 많다. 그냥 딱 이런 느낌이야. 소근소근 제잘 보였다 안 보였다. 뭐라고 대화를 나눈지도 모를 만큼 많은 말들이 들린다라고 할까? 그래서 내가 잡스러운 귀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막 이 귀신 저 귀신 막 이렇게 멀리서 먼 발치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너무 수가 많고 그래도 그 장소에 이제 넋을 건지기 위해서 갔잖아. 저수지에 나는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는 낚시꾼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딱 한눈에도 이 장소에는 낚시꾼들이 없어. 분명히 차를 세우기도 하고 내가 그 넋을 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는 낚시꾼들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낚시꾼들이 없을까? 그때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거기를 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약간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축축해. 그런데 넋을 건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벌써 냄새가 아주 정말 머리 아플 만큼의 냄새가 나. 나는 시체가 썩은 냄새를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장소에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처음에 맡았던 냄새는 우리 왜 장마철에 빨래를 잘못 말렸을 때 나는 냄새 있지. 그 냄새와 정말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나오는 냄새 있지. 운동에서 나는 땀 냄새 말고 그 노동에서 나는 냄새가 딱 맞물렸는데 정말 맡기 싫은 지독한 향수를 온몸에다가 뿌린 것 같은 이런 냄새같이 느낀다 할까? 실제 냄새 안 나는데. 그렇지. 그 중에는 못 맡은 선생님도 있었고 네. 나보다는 약하게 맡은 선생님도 있었고 그런데 나는 굉장히 내가 그 당사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굉장히 역했어. 그런데 그 물가 쪽으로 딱 가니까 시체는 없잖아. 네. 그런데 정말 시체가 썩으면은 이런 냄새가 날까? 라고 할 만큼 앞전에 맡았던 냄새는 정말 맡아보지도 못한 그런 냄새가 났어. 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주도하에 나의 몸에다가 끈을 묶고 우리 왜 기저귀 천 같은 이제 그런 천이 있어. 무속에 그런 천을 갖다가 하얀 이제 소창을 묶고 나무에다가도 팍 묶고 왜냐면 내가 잘 실렸거든. 막 묶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뚜껑이 있는 그 밥그릇 있잖아. 거기에다가 그 천을 계속 이렇게 몇 겹을 싸고 그거를 내 손에 쥐어주고 내 손에 있던 그 사발을 가지고 그 저수지에다가 던졌어. 일단 던지고 났는데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귀에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할머니가 지금이다 라고 말을 하면 땡기면 된대. 그래서 그러면 되는가 보다 하고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그 사발을 갖다가 저수지에다가 일단 던졌는데 맞은편에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초혼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정말 쭈삣쭈삣했던 나의 음성이 초 이러는데 초 하는데 갑자기 촌하고서는 부르는 거야. 내가 그 순간 내가 아니었어.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 나는 살아있는데 죽은 또 다른 나를 너무 가엽게 내가 그 또 다른 나를 안고 싶은 느낌. 땡겨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그 나를 안고 싶은 생각이 그냥 훅 하고 들었고 초나 하고서는 크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조금만 이래 조금만 하는데 지금이야 이러는 거야. 탁 던지는데 땡기는데 탁 땡기는 순간 여기에 털커덕 왔는데 내가 죽은 거야. 그냥 내가 나의 뭔가 물에 빠져 있는 그 나를 보면서 너무 슬픈 거야. 부인하더라고. 나 아니라고. 부인은 하면서도 몸은 가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 시체가 이렇게 있는 거지. 놓여져 있는 거야. 죽고 나서의 나가. 그러면서 나 아니라고 부인은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시체가 보였고 그 시체의 얼굴을 만지고 팔다리를 만지면서 내가 아니라고 부인은 하지만 손은 잡고 가고 그러고 나서 좀 뒤에 다시 그 던지라고 하더라고. 똑같은 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뚝
칸이 던졌더니 이제는 누군가를 굉장히 분노가 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막 진짜 막 죽이고 싶을 만큼의 막 이제 화난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땡기면서 받았을 때는 그때는 내가 화풀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넋을 내가 7번의 넋을 건지면서 기억에 남는 넋이 뭐냐면, 내가 죽기 직전에 뭔가가 정신 상태가 혼미하는데 또 다른 수살기가 저수지에 딱 갔는데 또 다른 수살기가 보였어. 원래 거기 있던 수사인가요? 거기에 저수지에 있던 수살기였어. 100%. 왜냐하면 내가 가리키면서 그 망자가 들어와서 저기를 가리켜. 그런데 거기에 다리가 있는 거야. 다리에 수살기가 보였는데 한눈에 봐도 머리가 짧고 남자라는 게 느껴졌고, 거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 죽은 망자가 되어서 여기 서 있는데 저기에 웬 수살기가 보였고, 수살기가 갑자기 눈 깜빡하는 그 진짜 짧은 타이밍에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있었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넋을 건진 그 위치 있지, 거기에 이렇게 서 있어. 물이 저수지가 이렇게 있잖아. 거기에 이렇게 서 있어. 서 있을 때 정확히 봤어. 남자구나. 남자 수살기였고, 머리가 짧았는데 그냥 딱 보였을 때 물이 막 이렇게 젖은 머리가 되어서 막 이렇게 물이 절절 흐르는 느낌은 아니었어도 눈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각이 내가 마치 그 수살기를 만져본 것처럼 촉감이 느껴질 만큼 젖어 있구나, 축축하구나, 이런 느낌이었지. 그런데 딱 느낌이 밤이 아니었거든? 밤이 아니었는데 그 수살기가 서 있는 그 위치는 정말 어두침침해 보였어. 그림자인가 사람인가 할 만큼 어두침침한데 머리도 까맣지, 피부가 낯빛이 없어서 굉장히 어두웠지. 정확히 본 거는 뭐냐면, 눈동, 그때 처음 정말 귀신을 공포 없이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눈동자에 흰자가 없어. 그냥 까매. 그리고 무표정한 그 표정에 정말 눈, 코, 입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무섭게 쳐다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그 자체가 무서웠고, 그 사람을 마주하고 이 망자가 여기 있는데, 서 있는데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었던 거야. 너무 무서웠어. 무서워. 근데 너무 무서워. 저 귀신이 너무 무서워. 그런데 내가 마지막 넋을 건질 때 내가 따라가. 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 사람은 전혀 오라고 손짓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TV 같은 데 보면 이리 와 하고 내가 미친 듯이 이렇게 따라가잖아. 그런데 죽은 이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근데 내가 그 넋건짐이라는 걸 할 때 죽은 망자가 죽기 직전에 그 타이밍에 그 순간을 내가 경험을 하는데 무서운 거야. 여기가 뭔가 무서운 생각이 들고, 여기는 막 저거는 귀신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람이 아니고 정말 무서운데, 감정도 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몸은 그 사람한테 가고 있더라고. 귀신이 홀린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히 그러잖아. 자살한 사람이 흔히 왜 씌었어 라고 하잖아. 귀신이 들어와서 간 게 아니라 정말 뭐에 씌인 듯이 감정은 무서운데 몸은 가고 있더라, 이 말인 거지. 근데 난 내가 가고 있는 줄도 몰랐어. 그냥 철퍼덕, 그냥 내가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도 철퍼덕 하구나, 나 들어갔구나, 그런데 왜 내가 들어가고 있지? 이런 느낌. 뒤에서 막 잡아 당기고 막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나서 어찌됐든 그 순간에도 할머니가 지금이야 이래. 할머니가 지금이야.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할머니 음성이 딱 들리니까 내가 그거를 막 건졌단 말이지. 건졌을 때 그 넋이 내가 기다리던 초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혼과 내가 건졌던 그 넋을 가지고 안고 바로 굿땅으로 가서 이제 굿을 천도제를 했는데, 그걸 안고 있는데 정말 그 하루는 굿이 끝나고 나서 알았어. 나 되게 놀라운 경험했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일은 전혀 없는데 죽어본 경험을 최초로 해본 나로서는 정말 수살기는 너무 이게 우리의 물에 빠졌을 때 수살기가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장소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데려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거는 남일 확률이 큰데 그런데 가족 중에 수살기가 있잖아. 그러면 머지않아서 자살기가 나오던 큰 비명 행사로다가 갑작스럽게 급살마다 죽은 이가 생겨나더라고. 그래서 수살기는 우리가 여기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보면 자살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수살기라는 거는 알고 있더라고. 근데 왜 수살기가 그렇게 무서운 귀신인가? 나는 그날 그 체험을 했을 때 굿을 하는데 사고수가 1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굿하는데 그 동생분한테 그랬어. 절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사고수가 큰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큰 사고수는 아니나 교통 이런 사고에 내가 이렇게 움찔할 수 있는, 나 자칫 잘못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상황은 오겠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고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수살기가 가까이 와 있고, 그 수살기가 집안에 있으면 굉장히 가족이 위태로운 상황은 인간이 알고는 가겠구나, 내가 그때 느낀 거야. 그런데 정말 그 굿을 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이 신도부는 승용차였고 상대편은 화물차였어. 화물차와 승용차가 사고가 나면은 승용차는 정말 박살이잖아. 차는 폐차시켰는데 이 사람은 그냥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검사하는 수준이 있지. 그냥 2주 정도? 그냥 거기에서 닌겔 맞고 이러다가 그냥 관리 차원에서 있다가 편히 쉬다가 나왔어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이게 제갓집이 신도분이 정말 위험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처음 하는 굿이었지만 나는 100% 내가 느꼈어. 귀신이라는 거 수살기가 천도하는 그 천도제를 하는 과정.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을, 이승이 지금 가족이 남아있는 이 인간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그걸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천도제는 굉장히 지금도 큰 공부를 했다 라고 할 만큼의 굉장히 나한테는 무당으로서 큰 공부이긴 한데 되게 쇼킹 그 자체였어. 만약에 그 넋을 냅뒀으면 그분이 또 다른 수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 수살기라는 건 내가 자살을 했거든. 사고사로 가신 망자는 아니었어. 자살을 했잖아. 그러면 사고사가 됐던 자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3년 안짝에 100% 나와. 정말 이거는 죽어서 애달프긴 하지만 살았다 해도 이거는 살았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집안의 우환은 반드시 오더라. 내가 그게 처음은 아니었을까?